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금성교과서 1단원 문학이라는 이름의 나무라는 단원에서요. 그중 첫 번째 서정갈래 단원을 나갈 예정입니다. 자, 문학이라는 이름의 나무에서 문학을 나무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나무가 각각의 구성 요소들, 뿌리와 그리고 줄기, 그리고 잎사귀 이런 것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어우러져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문학작품 역시 문학작품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다. 각각을 따로따로 떼어서 볼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문학 또한 형상화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과 작품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는 유기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이 단원에서는 우리 서정은 감정을 다루는 작품, 시가 되겠죠? 서사, 어떤 사건이 나오는 소설이 되겠죠? 극이라고 하면 희곡이나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교술, 우리 중학교 때는 수필이라고 배웠는데요. 교술갈래, 우리 수필을 보면 그 안에 작가가 어떤 경험을 해서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죠. 교훈을 주는 서술, 교술갈래, 수필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을 문학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갈래에 대해서 이해하는 단원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첫 번째 서정갈래입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볼까? 서정갈래의 개념 및 구성 요소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서정갈래라는 게 뭐라고? 우리 작가가 생각하는 것 혹은 느낀 것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한 운문문학을 서정갈래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우리 시의 3요소 하면 운율, 심상, 주제 이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시를 보면 어떻게 운율을 만들고 있는지, 어떤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압축할 때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나 상징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주제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정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가 뭐죠? 자,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방식, 여기에 주목하면서 시를 감상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를 창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 열기에서 여러 가지 이모티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이모티콘들만 봐도 감정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걸 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곰돌이들의 표정으로 나타내줬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다양한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아래 설명 볼까요? 우리가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서 자주 쓰고 있는 이모티콘은 원래 정서, 이모션을 나타내는 기호 아이콘이죠. 정서란 곧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이란 추상적인 것이어서, 자, 추상,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 기관으로 느낄 수 없는 건데요. 이를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모티콘의 기능이다. 서정갈래의 작품은 이모티콘과 유사하다. 화자가 드러내거나 전하고자 하는 마음, 정서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 서정갈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정갈래의 작품을 수용하는 것은, 시를 읽을 때는 화자의 마음을 찾아가는 일이며, 자,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서정갈래의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곧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우리 앞부분에서 서정갈래가 무엇인지
조금 익숙하게 이모티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다시 자세히 설명이 나오고 있죠? 서정은 그대로 풀이하면 감정을 펴다 라는 뜻으로 서정갈래란 주관적인 감정, 다시 말하면 정서를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적으로 표현한 문학 양식. 자, 이것을 서정갈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작가가 어떤 개인의 체험을 혹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전달하는데 누구를 대리인으로 사용하느냐? 바로 화자. 우리 시 속에 말하는 이를 화자라고 하죠. 우리 시 속에 말하는 이는 시에서 일정한 어조를 유지하면서 자,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또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인이 내가 말하려는 주제와 어울리는 사람을 화자로 설정하게 되죠. 자, 우리 화자는 대리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인과 일치할 때도 물론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웠죠? 자, 그럼 우리 시의 3요소. 일단 시에서는 운율이 느껴집니다. 이 운율은 바깥으로 뚜렷이 드러나는 외형률일 수도 있고요. 외형률은 형식에 의해서 운율이 나타나는 걸 말하죠. 이를테면 시조와 같은 작품을 보면 한 장당 4번씩 끊어 읽는다든지 혹은 그 끊어 읽기 음보당 글자 수가 정해져 있다든지 하면서 보자마자 운율이 보입니다. 이런 게 외형률이고요. 일반적으로 자유시에서는 그 안에 은근히 느껴지는 운율, 내재율을 갖게 되죠. 우리 심상은요, 우리 이미지라고 부르죠. 이미지,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껴지는 걸 심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고요. 이거 외에도 뭐 상승과 하강 이미지,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도 심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상하면 감각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우리 감각 뭔지 알죠? 눈으로 보는 것 같다. 코로 냄새 맡는 것 같다. 귀로 소리를 듣는 것 같다. 자, 이거 다 알죠? 자, 그 다음 뭐라고요? 자, 정적인 이미지. 정적은 멈춰 있다. 서 있는 거야.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움직일 동 혹은 상승 위로 올라가는 희망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하강 뭐 죽거나 뭐 비극적이거나 슬프거나 할 때 하강 이미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운율, 심상 그리고 함축된 내용 안에 뭐를 담고 있다? 주제를 담고 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서정 갈래의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식. 우리는 그립다거나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정서를 직접 드러낼 수도 있다. 자, 우리 일단 정서라고 그러면 감정, 뭐 기쁘다, 슬프다, 뭐 화가 난다, 즐겁다, 아니면은 사랑한다, 아니면 밉다, 혹은 부끄럽다, 이런 감정들이요. 자, 그러나 이렇게 정서를 직접 표출하면 의미는 명확하게 될 수 있지만 미적인 효과, 우리 문학작품은 또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언어예술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느낌은 없겠죠? 서정 갈래는 인간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감각적인 심상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 아까 감각으로 나타내는 거 혹은 비유를 통해서 시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비유입니다. 비유 다 기억나죠? 어떤 거 있어요? 직접 빗대는
직유법, 은근히 빗대는 은유법, 사랑같이 표현하는 의인법. 자, 요런 것들이 비유에 해당하게 되죠. 직유는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신 듯, 뭐뭐신 양. 은유는 이렇게 빗대고 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은근히 빗댄다. A는 B다. 혹은 A는 B. 의는 사람이 아닌 것에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같이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함축적 언어와 우리 함축적 언어는 뭐냐면 이건 상징적 시어를 말해요. 상징은 뭐죠?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바꿔 표현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추상적인 관념을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었죠. 함축이라는 건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다. 기 때문에 상징은 함축적 언어입니다. 또 운율을 활용해서 압축적이고 인상적으로 표현해요. 운율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심상, 비유, 함축적 언어, 운율 등은 서정갈래의 중요한 요소이자 형상화 방식으로서 그러니까 정서를 나타내는 방법이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 따로따로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서정갈래는 주로 개인의 체험과 정서를 비유나 상징의 함축적 언어로 표현해요. 따라서 감상자는 시인 또는 화자가 그려낸 정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정서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품에 제시된 구체적인 심상을 적극적으로 떠올리는 한편, 자, 구체적인 심상을 적극적으로 떠올려야 되고요. 함축적 시어와 구절에 담긴 의미를 작품 내 외적 증거에 기초하여 해석. 이게 뭐냐면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작품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작품 바깥에 작가의 삶이나 혹은 작가가 창작했던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음악성이 두드러지는 갈래인 만큼 낭송을 통해 작품의 운율감을 음미해 보는 것도 감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운율감도 느껴봐야겠어요. 자, 서정갈래를 창작 여러분들이 쓸 때는 압축된 언어 형식을 통해 추상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짧은 글 안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잘 표현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시적 화자와 시적 상황을 설정해서 정서를 구체화하고 분위기에 맞게 언어를 배치하여 운율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때 적절한 제재 선정, 소재를 뭘로 할 건지, 그리고 어떤 표현법을 쓸 건지, 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강한 미적 효과, 읽었을 때 아름답다, 내용이 아름답다, 혹은 표현 방법이 아름답다, 자,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를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작품. 자, 우리 이 작품은요, 읽기 초점부터 볼까요? 사랑을 이루려는 눈의 노력과 그 결실에 감동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자, 그럼 이 시의 내용, 이게 바로 이 시의 중심 내용이 되겠죠? 서정시라는 건 뭐예요? 감정을 노래한 시입니다. 시적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에 주목하며 음악성을 살려 낭송해 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뭐 해봐라? 정서도 봐야 되고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정서를 표현한 방법, 그리고 음악성, 운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읽어봐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시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 자, 제목은 첫사랑이라는 주제인데요. 자, 이 첫사랑, 바로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고, 자, 봄이 되면 그 눈꽃이 앉았다 사라진 그 자리에
꽃이 피는 자연 현상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연 현상, 바로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었다가 그 자리에 꽃이 피는 현상. 자, 이것으로 첫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자, 요런 시라는 것을 알고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1년부터 볼까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자, 여기서 꽃은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으면 자, 눈이 쌓이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눈꽃을 피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흔들리는 나뭇가지. 바로 흔들리고 있다. 자, 그러면 불안정한 공간이다. 다시 보면 눈꽃을 피우는 건 어려운 일이다. 불안정한 공간, 눈꽃을 피우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자, 그리고 꽃은 뭐라고요? 자, 여기 첫사랑이니까 꽃을 피우는 거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 자, 사랑 한번 피워보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자, 우리 이 시에서 시적 대상. 자, 뭐에 대한 내용일까? 바로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눈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눈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얘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겠어?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나타나는 거. 자, 눈이 도전을 한다. 뭐 같아? 사람 같네. 사람 같으니까 의인법. 멈추지 않았으랴 의문형으로 나타내고 있죠. 자, 이 의문형인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구나 라는 자, 영탄적 어조인데요. 자, 서리법이고요. 서리법이 뭐예요? 당연한 사실을 의문문으로 바꿔준 겁니다. 의문문인데요. 이거 뭐라고? 감탄하는 거야. 와, 얼마나 노력을, 이 도전을 멈추지 않았는가. 자, 감탄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을 사용했지만 말투는 어떻다? 어조는 영탄, 감탄이 나타나 있는 거 우리 영탄이라고 합니다. 자, 감탄하고 있기 때문에 영탄적 어조가 나타난다. 와, 대단하다. 감탄하고 있죠? 바로 눈은 뭐하고 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년의 내용. 꽃을 피우기 위해 도전하는 눈이죠. 꽃을 좁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1년 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 자, 2연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이 부분을 읽어보면 3번씩 끊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끊어지는지 볼까?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삼음보의 율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끈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싸그락싸그락 두 번 반복했죠? 남분분 남분분 반복했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이라는 비슷한 시어가 반복되고 있죠. 두 번째 시어의 반복.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싸그락싸그락 같은 말은 실제로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두드려봤다 라고 했으니까 이 싸그락싸그락은 눈이 두드리는 소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싸그락싸그락은 의성어고요. 자, 의성어와 같이 이렇게 소리를 나타내는 혹은 모양을 나타내는 거 우리 의태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을 묶어서 음성상징어라고 하고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도 운율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싸그락싸그락 여기는 음성 상징어 바로 의태어가 의성어죠. 소리 의성어가 사용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소리니까 자, 어떤 심상이 느껴지겠니? 당연히 청각적 심상이죠. 눈으로 들리는 것 같죠? 자, 남분분 춤추었겠지. 자, 우리 교과서 아래쪽에 보면 남분분, 눈이나 꽃잎 따위가 흩날려 어지럽다고 되어 있나요? 자, 흩날려, 어지럽게 흩날리는 모양. 그럼 눈이 막 흩날리는 모양이 눈에 보이는 것 같죠? 시각적 심상. 자, 이렇게 심상도 찾아봤고요. 자, 또 운율 만드는 거 마지막 뭐뭐 했겠지 뭐뭐 했겠지. 자, 세 번째 자 뭐뭐겠지라는 어미가 반복되고 있죠. 자, 요런 애들이 운율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그럼 지금 보면 눈이 뭐 하고 있다? 자,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사랑 한번 이루어 보기 위해서 거기에 싸그락싸그락 두드리기도 하고 남분분 춤추기도 합니다. 자, 춤을 춰요. 자, 눈이 마치 뭐 같아? 사람 같죠. 의인법이 나오고 있고요. 자,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자, 그럼 어때?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 뭐 하고 있다? 눈이 그 흔들리는 나뭇가지 위에 나뭇가지 꽃을 피우려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흩날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도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하지만 어때? 수백 번의 미끄러짐이 있었으니까 시련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는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과 시련이 되겠죠.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과 시련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1, 2연 같은 경우는 눈은 도전하고 하지만 시련을 겪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자. 3년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자, 지금 눈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이 눈꽃이 사랑이라고 했죠. 이 눈꽃은 바람 한 자락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릴 거야. 그러면 어떤 거겠니? 자, 이루어지기도 어렵지만 오래 지속되기도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그 사랑을 위하여. 여기서 색깔 사랑을 위하여. 자, 여기서 사랑은 뭡니까? 눈꽃을 의미하는 은유법이죠. 자, 눈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 사랑, 첫사랑, 바로 눈꽃을 위해서, 눈꽃을 만들기 위해서. 자, 뭐를 해?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주고 난 다음에야. 햇솜 같은 마음. 자, 뭐뭐 같은 했으니까 비유 중에서 뭐예요? 직유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자기 마음, 바로 눈의 마음을 햇솜 같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햇솜 같은 마음은 도대체 뭘까? 자, 하얀 햇솜은 갓 나온 솜, 막 나온 솜처럼 깨끗해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순백의 순수함. 자, 이러한 순수한 마음과, 자, 그리고 소민이가 어때?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겠죠? 자, 그래서 그 따뜻함을 나타내 줍니다. 순백의 순수, 따뜻함. 이런 것들을 연상시켜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심상이니? 자, 순수함, 순백, 하얗다. 바로 시각적 심상이고요. 따뜻하다. 피부로 느끼죠? 촉각적 심상입니다. 자, 시각과 촉각이 동시에 느껴지고요. 자, 그럼 이런 순수한 마음, 그리고 나의 따뜻한 마음, 바로 뭐 하겠다? 정성과 헌신을 다 쏟아주고 난 다음에야. 자, 그러면 사랑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 정성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정성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굉장히 진심 어린 마음이 필요해요. 자, 이것들을 다 퍼부어주고 난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라고 했어. 자, 그럼 뭘 피워냈어요? 결국 노력으로 눈꽃을 피워내고 있죠. 저 황홀, 바로 눈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은 첫사랑일 수도 있겠죠? 자, 역시 은유법이고요. 자, 뭐해? 와, 대단하다. 저것 좀 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한다. 그것에 대한 기쁨 혹은 경탄, 예찬이라는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항을 보아라. 와, 대단하다. 자, 그래서 기뻐한다, 경탄한다, 예찬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연 내용 정리해보면 뭐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결국 눈꽃을 피워냈고 그것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도전 끝에 피운 눈꽃을 예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연. 봄이면, 자, 이제 계절이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어? 봄으로 바뀌었어요. 봄으로 계절이 변화하게 됩니다.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자, 이 된 자리, 어디예요? 바로 눈꽃이 피었던 자리. 그리고 뒤에 꽃이 피는 자리. 그러니까 사랑의 바탕이 되는 자리. 눈꽃이 피었던 자리. 뒤에 봄꽃이 필 자리가 되고요. 자, 그래서 사랑의 바탕이 되는 자리. 자, 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자, 이 상처는 뭡니까? 바로 봄꽃을 의미하고 있고요. 우리 상처만 보면 은유법인데, 자, 아름다운 상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전체적으로 보면 역설법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상처는 봄꽃, 얘는 은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다. 우리 상처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상처가 난 것보다 상처가 없는 것이 아름답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래? 그 상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로 눈꽃의 그 도전, 그리고 하지만 이것이 오래되지 못하고 금방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눈꽃의 사랑은 상처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성숙한 사랑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상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보다 바로 성숙한 사랑의 결실을 의미하고 이 결실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표현, 바로 눈꽃이, 그러니까 눈이 인내와 헌신, 어떤 정성, 진정한 마음, 이것을 다 던져서 결국 얻은 사랑, 이 사랑이 금방 없어지고 말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사랑의 결실, 봄꽃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연도 정리해 볼까요? 자, 마지막 연은 나뭇가지에 피어난 꽃의 아름다움.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자, 1년과 2년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전반부. 자, 전반부는 사랑을 이루는 눈의 노력과 실현이 나왔다면 자, 후반부. 결국 눈꽃을 이루게 되고 자, 그것의 결실, 바로 사랑을 이루어서 감동을 준다라는 거. 자, 시간은요. 겨울에서 3년까지 겨울, 4년에서 봄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봅시다. 자, 첫 번째, 첫사랑의 시상 전개 과정을 정리하고 시적 과자의 정서를 파악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시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고 거기에 시적 과자의 감정, 우리 이 갈래는 서정 갈래니까 정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자, 눈은 계속해서 도전과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눈꽃을 피워내고 자, 뭐라고 화자가 이야기했지?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눈꽃을 황홀이라고 빗대어서 표현했죠. 자, 그리고 계절이 변했어요. 여기까지는 눈이 노력해서 피워내는 눈꽃, 겨울이었다면 자, 마지막 연에서는 봄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 자리, 한 번 된 자리에 꽃이 피어납니다. 자, 이 꽃을 뭐라고 표현했죠? 아름다운 상처 라고 표현했죠. 자, 그럼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 식구 찾아보고 역시 정서가 뭔지 추측해 보라고 했어요. 자, 눈이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할 때, 와, 눈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자, 우리 이거 의문문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서리법인데 서리법이지만 이 사람의 정서, 감탄하고 있고 그래서 영탄적인 어조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서는 뭐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눈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죠. 와, 결국은 피워냈구나. 자,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었습니다.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보아라.
와, 대단하다. 정말 기쁘다. 기쁨, 경탄, 예찬도 있다고 했고요. 자, 눈꽃이 피었던 자리에 봄꽃이 피었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역설적 표현이었고요. 자, 어떻다? 대단하구나. 정말 봄꽃은 대단하구나. 자, 예찬하고 있어요. 자, 그 상처를 멋있다. 아름답다. 바로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꽃과 같은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예찬. 자, 두 번째. 서정갈래의 특징과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자, 그러면 서정갈래는 정서를 표현하는 거고, 자, 서정갈래를 구성하는 요소 어떤 거 있다고 그랬죠? 바로 운율, 심상, 그리고 비유와 상징, 다양한 표현 방법들, 그리고 주제, 정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연의 낭송해보고 운율. 자, 우리 아까 이연은 운율로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싸그락싸그락이나 남분분 같은 시어가 반복됐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라면서 첫 번째 시어의 반복. 또 읽어보니까 두 번째 세 번씩 끊어지는 삼음보 일정한 끊을기 반복. 세 번째 뭐뭐겠지의 반복이 운율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심상. 남분분 뭐라고 그랬지? 어지럽게 흩날리는 모양. 그러니까 무슨 심상? 시각적 심상이고요. 우리 심상은 어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역시 눈이 막 흩날리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리고 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을 혹은 시련을 생생하게, 눈에 노력 혹은 흩날리는 모습, 흩날리는 모습 혹은 시련을 생생하게 드러내줍니다.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 자, 사랑이 위태롭고 불안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고요. 햇솜 같은 마음. 우리 햇솜은 시각과 청각이 다 나타난, 촉각이죠. 시각과 촉각, 따뜻하다, 촉각. 시각과 촉각이 잘 나타난다고 했고요. 자, 바로 어떤 것? 순수하고 따뜻한 그 정성과 헌신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라는 진정한 마음, 이런 느낌도 잘 드러나고 있죠. 자, 그래서 심상은 어떤 역할을 한다? 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첫사랑이라는 제목을 고려해서 다음 시어에 함축된 의미, 자, 우리 함축된 의미, 숨겨져 있는 다양한 의미,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3년의 황홀. 황홀은 눈이 부시어 어릿어릿할 정도로 찬란하거나 화려함을 뜻하는데요. 자, 함축적 의미는 뭐다? 눈꽃이고요. 여기서 눈꽃은 첫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상처는 바로 눈꽃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난 봄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봄꽃 안에 담겨져 있는 함축된 의미는 첫사랑의 상처 이후에 찾아오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상처 또는 아픔이겠죠? 자,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아름다운 상처 같은 경우는 역설인데요. 우리 역설 중에서 수식이 조금 맞지가 않죠. 상처는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다운 상처.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모순 형용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역설 중에서도 모순 형용이라고 불러요. 자, 꾸며주는 말과 꾸밈받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자, 세 번째. 서정갈래의 내용, 형식, 표현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해하는 게 이번 단원 내용이었죠. 첫사랑이라는 시를 예로 들어 서정갈래의 구성 요소와 작품 전체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자, 주제는 뭡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위한 사랑의 결실을 위한 시련이나 고난. 이게 바로 뭐였어요? 첫사랑, 바로 눈꽃이었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정서는 어때요? 자, 이런 눈꽃의 도전, 이것에 대해서 감탄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뻐하기도 하고, 예찬하기도 했습니다. 제재는 눈, 그리고 눈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시어는요, 싸그락 같은 소리를 나타내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자, 연과 운율. 자, 우리 운율 만드는 요소 2연에서 찾아봤었죠. 자, 비유. 자,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왔고요. 상징. 자, 우리 이 은유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으면 상징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 역설, 아름다운 상처라는 부분에서 나와 있죠. 자, 심상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위한 시련과 고난, 첫사랑이란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연결이 돼서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서 표현이나 형식, 내용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이 시에서 전달하려는 내용, 바로 주제를 전달한다 라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단원 중에서 첫사랑이라는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